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 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번부터 문제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에 보면 EDTA 1몰에 대한 금속 이온 결합의 비율은 얼마인가? EDTA라는 것은 약품입니다. 약품. 따라서 이 문제는 항상 동일한 문제가 나오니까 답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자, 따라서 금속 이온 결합의 비는 항상 1대1로 나타나니까 1대1 꼭 암기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31번 교반이 결정 성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교반이라는 것은 용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손으로 흔들든지 교반기를 통해서 흔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교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정 성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결정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확산 속도의 정진. 확산이라는 것은 빨리 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번에 1차 입자의 용해 촉진, 라번에 불순물의 공침 현상을 방지하는.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답은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S2O3 중에 AS의 1g 당량은 얼마인가? 단 AS의 원자량은 74.9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당량이나 가수를 결정을 할 때 산이나 알칼리, 산은 화합물에서 H의 개수, 알칼리는 OH의 개수, 산화제와 환원제는 전자의 동수. 그럼 일반적인 화합물에서는 양이온의 가수가, 양이온의 체외각 전자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당량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온의 가수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AS2 O3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반을 나눠요. 그러면 왼쪽에는 플러스고 오른쪽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개수를 대각선으로 올리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올리게 되면 AS는 3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O는 얼마가 되는 거죠?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플러스의 가수가 당량이 되니까 이 물질은 몇 당량짜리가 되는 거죠? 3당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AS의 원자량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74.92로 주어졌어요. 그럼 74.92는 3당량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러면 1당량에 해당하는 값으로 바꾸면 3을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되죠? 24.97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량을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33번 양이온 1족에 속하는 Ag+, Hg2+, Pb+의 염화물에 따라서 용해도곱 상수를 큰 순서로 알맞은 것은, 다시 말해서 용해도곱 상수가 KSP거든요. KSP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나열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항상 동일하게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PbCl2, AgCl, Ag2Cl2. 그래서 나번의 답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33번 AA 플러스 BB는 CC. 자, 여기서 소문자는 개수, 대문자는 화합물이라는 뜻입니다. 정반응의 평형상수를 알맞게 나타낸 것은, 자, 정반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화합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정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일어나는 것을 역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정반응은 압력이 어때야 되죠?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고, 역반응은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면 가역적 반응,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죠. 따라서 평형상수라는 것은 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에요. 그럼 반응물이 뭐가 반응물이 되는 거죠? 이 값이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 그리고 여러분들 개수는 지수로 올라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반응물 A, B분의 생성물 C. 그래서
개수는 전부 다 지수에 올라가 있죠. A성, B성, C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수는 성이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형상수를 계산했을 때 반응물분의 생성물을 먼저 해주시고, 다시 말해서 보세요. 평형상수 K라고 하면 단위가 몰 농도이기 때문에 대갈로로 표시합니다. 대갈로는 몰 농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를 안 해도 대갈로끼리는 곱하라는 것을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A, B의 농도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개수가 성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A성, B성, C성. 왜? 개수가 A, B, C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형상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소와 비소를 연소시켜 이 불꽃을 정발 접시의 밑바닥에 접촉시키면 비소 거울이 된다. 이 반응의 명칭은?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비소 거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소 거울이 되는 실험을 여러분들이 찾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비소 거울과 답을 매치를 시켜 놓는 거예요. 자, 어떤 답이죠? 마시 시험이에요. 그래서 수소와 비소를 이용해서 비소 거울이 형성되는 것은 마시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같이 매치를 시켜 넣어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g이 어떤 산을물에 녹여서 200ml 용액을 만들었을 때 0.5몰이었다면 이산 1몰은 몇 g이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10g이라는 것은 질량을 뜻하죠. 그리고 200ml라는 것은 부피입니다. 자, 부피가 200ml면 리터로 고치면 0.2리터가 되죠. 자, 그리고 0.5몰이었다면 이산 1몰은 몇 g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몰 농도를 계산했을 때 질량과 부피가 주어져 있을 때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몰 농도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질량과 부피가 나와 있을 때의 몰 농도 구하는 식입니다. 지금 몰 농도가 얼마로 주어졌어요? 0.5몰. 0.5몰 자리 대입하고. 질량은 얼마죠? 10g. 부피는 얼마죠? 0.2리터. 자, 그럼 미지수가 뭐가 나오죠? 분자량이 나오죠. 자, 따라서 분자량에 대한 식으로 계산기를 통해서 정리하면 100g이라는 분자량이 나오죠. 따라서 1몰은 몇 g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1몰이라는 것은 뭐와 동일하죠? 분자량과 동일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몰을 계산을 하라고 하면 1몰의 g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혼돈이 오는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처럼 1몰은 분자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몰 농도 구하는 식에서 분자량을 구하면 되는구나.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음법 측정법 중에 하나인 모르 측정법은 염소이온을 질산은 용액으로 측정하면 은이온과 반응해서 적색 침전을 형성하는 반응이다. 이때 사용되는 지시약은 어떤 지시약을 쓰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모르 측정법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지시약의 종류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도 이런 내용들은 중간에 매치를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 시험법의 지시약을 바로 기억을 하는 거죠. 모르 시험법에서 지시약은 크롬산 칼륨을 씁니다. 따라서 크롬산 칼륨은 K2CrO4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 기억하세요. 모르 측정법의 지시약은 크롬산 칼륨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양이온의 정성 분석에서 제3족에 해당하는 이온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제3족으로 틀린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소 주기율표를 보시면 니켈이 있습니다. 니켈이라는 것은 Ni죠. Ni는 E+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니켈이라는 Na2+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4족 물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도 답을 암기를 하셔도 되고 원소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우연찮게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 보면 4개 중에서 내가 이 문제를 전혀 몰라요.
그럼 공통점을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나머지는 3가를 나타내는데 니켈만 몇 가를 나타내죠? 2가를 나타냅니다. 보통 나타내는 가수가 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수가 서로 다른 니켈을 답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답을 찾는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리고 39번에 보면 중량 분석에 이용되는 조작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중량 분석에 사용되는 조작 방법 4가지가 있으니까 이 4가지를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보기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침전 중량법, 두 번째는 휘발 중량법, 세 번째는 전해 중량법, 네 번째는 침출 중량법. 그래서 중량법의 종류가 4가지가 있으니까 4가지를 암기를 하면 정답이 근조 중량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킬레이터 중 물에 녹지 않고 에탄올에 녹는 흰색 결정성의 가루로서 NH3 염기선 용액에서 구리 이가, CU가 구리입니다. 구리 이가와 반응해서 초록색 침전을 만드는 물질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구리와 반응을 해서 초록색 침전을 만드는 물질이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리와 반응해서 초록색 침전을 만드는 물질을 외워놓는 거죠. 정답은 9%입니다. 가번이 정답. 그리고 41번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용 관의 길이로서 알맞은 것은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액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액체 성분을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석용 관의 길이로 알맞은 것은 10에서 30cm입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42번에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기체가 가스죠.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 줄여서 GC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GC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G는 가스, C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약자를 써서 GC라고 쓰는구나.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검출기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출기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출기를 오른쪽에서 보겠습니다. 자, 불꽃 이온화 검출기,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FID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포역형 검출기, ECD라고 하죠. 그리고 전자포역이라는 말도 쓰고 전자포집이라는 말도 씁니다. 전자포집 검출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열전도도 검출기, TCD. 자, 그리고 불꽃 강도 검출기, FPD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에 보면 자외가시광선 검출기, 말은 잘못됐죠.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이용을 하면 장치 이름입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검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번입니다.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 분광광도계에서 광원으로 속빈 응급 등에 사용되는 기체로 틀린 것은 원자흡수 분광법이라는 것은 금속 중에서 주로 어떤 금속을 분석을 하죠? 중금속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광원으로 주로 사용되는 게 속빈 음극 등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때 사용되는 기체는 불활성 기체입니다. 불활성 기체라는 것은 비활성 기체로서 활동성이 없는, 다시 말해서 반응성을 가지지 않는 영족 기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네온, 그리고 아르곤, 그리고 헬륨 등을 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43번에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이에요. 반면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우리가 GC라고 하죠. 그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운반 기체라는 게 있어요. 캐리어 가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운반 기체로 사용하는 것도 비활성 기체를 쓰는데 이때는 주로 질소, 그리고 수소, 그리고 헬륨을 사용합니다. 비교를 해 놓으세요.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 광원으로 속빈 응극램프를 쓰는데 그때 사용되는 기체, 그리고 운반 기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운반 기체로 사용되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색 측정을 하기 위한 발색 반응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염석 생성, 나번에 차기온 생성, 다번에 콜로이드
용액 생성, 라번에 킬레이터 화합물 생성이 나와 있어요.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고농도의 전해질 성분에 분산되어 있는 콜로이드 물질이 엉기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염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콜로이드 물질은 아주 작기 때문에 얘들을 서로 달라붙게 만들어서 응집을 시켜서 크게 키웁니다. 따라서 침전을 시켜서 제거하는 것을 콜로이드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엉기는 현상을 염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염석은 말 그대로 엉겨서 입자가 커지고 있는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는 뭐를 묻는 거죠? 발색 반응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콜로이드성 입자 자체가 엉기는 거하고 발색이 되는 거하고는 관계없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의 석출물은 다른 성분과 함께 전착하거나 산화물을 함유하도록 한다. 나머지 이온의 석출이 완결되었으면 비커를 아래로 내리고 전원 스위치를 끈다. 다음에 석출물을 세척, 건조, 측량할 때에 전극에서 벗겨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치밀한 전착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리고 한번 사용한 전극을 다시 사용할 때는 따뜻한 6노르말 HNO3 용액, HNO3가 질산입니다. 담궈서 전착된 금속을 제거한 후에 세척하여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45번에 틀린 내용이 가번이 나와 있는데, 석출물은 다른 성분과 함께 전착하거나 산화물을 함유하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전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46번 표준 수소 정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수소의 분압은 1기압이다. 1기압이라는 것은 1ATM이라는 거죠. 나머지 수소 정극의 구성은 구리로 되어 있다 나와 있는데 구리가 아니고 백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용액의 이온의 평균 활동도는 보통 1에 가깝다. 라번의 전이차계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돼 왼쪽 반쪽 전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틀린 내용을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틀린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왜 어느 부분 구리 대신에 백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리로 나오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답을 찾는 하나의 요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금속의 빛을 조사하면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금속 중에 자유전자가 금속 표면에 방출되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빛을 조사하여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금속 중에 자유전자가 금속 표면에 방출되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뭐죠? 가장 핵심이 자유전자가 금속 표면에 방출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뭐죠? 빛이죠, 빛.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서는 빛이 들어가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빛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뭐 있어요? 광이죠, 광. 빛광자를 쓰니까. 따라서 광전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광이라는 것은 빛입니다. 그리고 광전에서 전이라는 것은 전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빛을 이용해서 자유전자.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찾으면 빛이 들어가고 전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광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가번, 광전효과.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48번에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석했을 때 혼합물을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문제에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을 하는데 기체 성분을 분석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단일 성분으로 분해하는 원리인데 가번에 보시면 각 성분의 부피 차이, 나번에 각 성분의 온도 차이, 각 성분의 이동 속도 차이, 라번에 각 성분의 농도 차이. 그러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여러분들 시료를 포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성탄인 같은 합착제를 이용해서 합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분배성 액체를 이용해서 용해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합착성과 용해성의 차이에 의해서 시료를 포집을 해요.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분리를 했을 때는 뭐가 되느냐?
이동 속도, 기체의 이동 속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동 속도가 되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매만 있으면 모든 물질을 분리할 수 있고 비휘발성이거나 고온에 약한 물질 분리에 적합해서 용매 및 컬럼, 검출기의 조합을 선택해서 넓은 범위의 물질을 분석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분석기기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매입니다. 용매. 자, 용매가 뭐죠? 액성이 액체입니다. 자, 따라서 액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죠. 그럼 뭐가 있어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정답은 4번입니다. 쉽게 찾아내죠, 그죠? 답을 쉽게 찾아내야 됩니다. 50번, 특정 물질의 전류와 전압의 두 가지 전기적 특성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랬냐면 폴라그래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전류와 전압의 두 가지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폴라그래피. 이런 문제들은 문제와 답을 여러분들이 매치를 시켜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51번, 분광광도계에서 광전관, 광전자정배관, 광전도셀, 그리고 광전지 등을 사용해서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그러면 지금 광전관이나 광전자정배관이나 광전도셀, 그리고 광전지는 분광광도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분광광도계에서 줄쳤던 기기들의 사용 용도는測광부, 우리가測광부라고 이야기하죠.測광부라는 것은 측정되는, 값이 측정되는 파트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파장에 따라서 측정되는 측광부가 달라지죠. 파장이라는 것은 가시부, 자외부, 건적외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혼합물로부터 각 성분들을 순수하게 분리하거나 확인, 정량하는 데 사용하는 데 편리한 방법으로 물질의 분리는 혼합물이 정지상이나 이동상에 대한 친화성이 서로 다른 점을 이용하는 분석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합물로부터 각 성분을 순수하게 분리, 그리고 정지상이나 이동성에 대한 친화성의 다른 점을 이용을 하는, 자, 어떤 방법이죠? 크로마토그래피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들은 뭐냐면 혼합물 중에서 우리가 분리하고 싶어 하는 물질만 분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검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출기는 우리가 검출하고 싶은 화합물만 별도로 고유한 검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물질을 검출하려고 하면 A라는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를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상이나 이동상. 자, 정지상은 여러분들 비휘발성 액체, 그리고 이동상은 기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정지상이나 이동상, 혼합물로부터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성분만 분석할 수 있는 것. 따라서 크로마토그래피,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H의 값이 5일 때 pOH 값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pH와 pOH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죠? 14가 되죠. 그러면 pOH를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14에서 얼마를 빼죠? 14에서 pH를 빼면 돼요. 지금 pH 값이 5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9.0이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정답.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가 무조건 어렵고 힘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그저 점수를 주는 거죠. 그리고 54번, 어느 시료의 평균 분자들이 클럼의 이동상에 머무른 시간의 분율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여기서 머무르는 시간의 분율입니다. 따라서 머무르는 시간의 분율, 분율이라는 것은 B를 의미하는 거죠. B. 그래서 머무른 시간을 머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율은 분의 1, 그 값은 B를 나타내는 것. 따라서 머무름 B가 되니까 4번이 정답.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용어 자체가, 내용 자체를 함축해 놓은 게 용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하면 답이 보입니다. 그 다음 55번, 분광광도계에서 투과도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보세요. 흑광도 A는
로그 투과도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투과도라는 것은 입사강의 강도분의 투사강의 강도가 되는 거거든요. I0가 입사강의 강도, IT가 투사강의 강도예요. 그러면 자, 시료 농도의 투과도는 시료 농도에 반비례한다. 입사광의 세기에 비례한다. 투사광의 세기에 비례한다. 투사광의 세기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투과도라는 것은 T가 투과도예요. 그러면 I0라는 입사광의 강도에 반비례, IT라는 투사광의 강도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체식을 기억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하는 문제도 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투과도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투과도를 별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투과도를 여러분들 이 값에 대입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투과도의 설명이니까 투과도는 T를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T는 I0분의 IT, I0는 입사강의 강도, IT는 투사강의 강도.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알고 있는 식에서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투과도 T는 입사강의 강도의 반비례, 투사강의 강도의 비례. 그래서 투사강의 강도가 색이죠. 비례한다는 게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 플러스 수소이온의 농도가 0.01몰/L일 때 수소이온 농도의 지수 pH는, 자, 여러분들 산성물질에서 또는 알칼리성 물질에서 pH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산성의 물질에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알칼리성 물질에서 pH는 14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산성물질이라는 것은 H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물질, 알칼리성 물질은 OH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가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pH를 H가 있는 식을 쓰는 거죠. 따라서 0.01몰을 H 플러스 자리에 대입을 해서 로그와 ln 10x, 2x는 공학용 계산기에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의 값이 나오느냐면 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기분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기기분석이라는 것은 장치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기기분석이라고 합니다. 가번의 원소들의 선택성이 높다. 나번의 전처리가 비교적 간단하다. 답은 낮은 오차 범위를 나타낸다. 라번의 보수나 유지 관리가 비교적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밀 분석을 하는 장치 같은 경우는 장치가 상당히 복잡하겠죠. 따라서 보수나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지게 되죠. 라번이 정답.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약 8,000 옹고스트롬보다 긴 파장의 광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8,000 나노미터, 우리가 옹고스트롬은 나노미터를 가지고 주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을 나노미터로 나타내면 800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A0를 옹고스트롬에 읽거든요. 옹고스트롬보다는 나노미터가 10의 1성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쭉 공부를 이제 해서 알겠지만은 파장을 보시게 되면 0에서 200 나노미터, 200에서 400 나노미터, 그리고 400에서 800 나노미터 정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80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0에서 200, 여러분들 건강검진 할 때 폐사진을 뭘로 찍죠? X. 그래서 이게 X선입니다. 자, 그리고 200에서 400은 자외선. 그리고 400에서 800은 가시광선. 그럼 지금 8,000 옹곱스트롬이라는 것은 800 나노미터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죠? 가시광선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다시 800에서 1200 나노미터까지. 이게 적외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800 나노미터보다 짧은 게 아니라 단서가 있어요. 800 나노미터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긴 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광선을 답을 찾으시면 안 돼요. 가시광선은 800 나노미터보다 작은 거죠. 따라서 800 나노미터보다 긴 파장은 800 나노미터 다음에 나와 있는 적외선 파장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적외선이 정답.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이 인화성 약품은 인화라는 것은 불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인화성 약품은 자연 발화성 약품과 함께 보관한다. 나번이 인화성 약품은 전기 스파크로부터 멀고 찬 곳에 보관한다. 다번에 흡습성 약품은 완전히 건조시켜 건조한 곳이나 석유 속에 보관한다. 다번에 폭발성 약품은 화기를 사용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창고에 보관한다. 다시 말해서 안전하고 화재가 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분리를 시켜서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소리죠. 자, 그런데 가번에 보면 인화성 약품은, 불이 날 수 있는 약품은 자연 발화성, 스스로 발화가 되는 약품과 함께 보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분리해서 따로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과망간산 칼륨 표준 용액을 조제하려고 한다. 과망간산 칼륨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과망간산 칼륨이라는 KMnO4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KMnO4라는 분자식만, 화학식만 알고 있으면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죠. 자, KMnO4 강산화제입니다. K의 원자량이 39, 그리고 망간의 원자량이 55,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이 16짜리가 4개. 자,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가 나왔어요? 158. 자, 여기서는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알고 있어야 되죠? 과망간산 칼륨은 산화제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액성이 중성에서 또는 산성에서, 중성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기억해도 되는데, 산성과 중성에서 당량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산성에서는 몇 당량이죠? 5당량. 중성에서는 3당량. 그래서 여러분들 중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5당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자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지만은, 중성 용액에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중성에서 1당량 그람수는 158g 나누기 3을 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산성 용액에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158g 나누기 5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60번 문제는 당량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계산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좌는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들은 다음에 공부하시는 게 좋고, 항상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되니까 노트북이나 P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이 끝나고 나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줘야지 시험장에 가서 합격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문제가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조금씩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들은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강좌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